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기업인 사면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전시회 서울모터쇼 2015가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보상 판매와 예약 판매에 가세하는 등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 경매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이슈와는 상관없이 수급에 따라 흔들리는 장세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수급 공방 속에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도는 12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은 또다시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강보 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날 대비 0.03% 상승한 2097.0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126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77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979억 원의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전자,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 운수창고, 섬유의복, 종이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내린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하루 만에 소폭 상승했고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기아차도 강보 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제일모직이 각각 3.7%, 4.1% 하락했고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장중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수급에서는 개인만 샀다고 해요. 네, 코스닥은 공격적인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전날 대비 0.05% 상승한 650.5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3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상승의 주요 수급원이 되었고요. 외국인은 47억 원, 기관은 21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대체로 시장 흐름과 같았습니다. 종이목재, 방송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반면 화학, 금융, IT 부품, 반도체 등은 소폭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CJ E&M이 9.76% 상승으로 크게 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웅이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메디톡스, 셀트리온도 오른 반면 CJ 오쇼핑과 다음카카오 등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6원 90전 내린 1,095원 50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탓에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롯데케미칼은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 속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 순들은 장중까지만 해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급락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예상보다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는 전날 대비 4.10% 상승한 2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 2조 7천억
1,000억 원, 영업이익 1,285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909억 원이라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560억 원 대비 129% 회복되는 수치로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화장품주들은 화려했던 상한가 행진을 멈추고 급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급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코리아나는 전날 대비 14.97% 떨어진 6,080원에 장을 마쳤고 한국화장품도 14.73% 떨어져 12,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이블 CNC는 4.27% 하락한 33,650원에 한국콜마는 9.54% 떨어진 6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중국 소비 확대와 해외 M&A 기대감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같은 급등세에 과열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기업인 사면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 회장은 오늘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경제 5단체 오찬 간담회에 앞서 서울경제TV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경제 5단체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구속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기업인 사면 좀 어떻게 보세요? 사면? 그거 당연하죠.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회항 사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기업인 사면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허 회장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업들이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향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최근 기업들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사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모든 사장에 있는 일이 일어난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뭐 매년 사장하게 전방에 파지겠어요. 있는 것만 조사하겠죠 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초 글로벌 경제가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중국 경기 둔화 등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계와 재외공관장이 함께 손을 잡고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전시회 서울모터쇼 2015가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외 32개 완성차 브랜드가 총 370여 대의 차량을 출품했는데요. 신차는 물론 친환경 미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정훈규 기자와 이보경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서울모터쇼 2015가 막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콘셉트카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모터쇼에서만큼은 국내 출시를 앞둔 신차들이 주인공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아껴왔던 신차를 공개해 안방사수에 나섰고 수입차 브랜드들도 제품군을 다양화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아자동차가 신형 K5로 신차 경쟁의 불을 댕겼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K5는 5년 만에 출시된 2세대 모델로 서울 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기존 K5의 디자인을 유지한 채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중형, 승용의 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고객분들께서 중형 세단, 소위 이야기하는 패밀리 세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GM은 베스트셀링카 신형 스파크를 선보였습니다. 차세대 스파크는 GM 대우 시절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출시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I would say that the new Chevrolet Spark is taking beyond what we expect from a mini car. It goes to a full personalization and incorporate with state-of-the-art safety technologies. 이 밖에 현대차 올류 투싼, 르노 삼성 SM3 네오 등 최근 출시한 신차들도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수입차 업체들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차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벤츠는 국내 최초로 더 뉴 메르세데스 마히바흐 S클래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히바흐 S클래스는 대당 가격이 2억 원을 훌쩍 넘는 S클래스의 최상위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S클래스 세그먼트의 더 상위급 모델인 메르세데스 마히바흐 S클래스를 런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 고객들에게 특히 최고를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더욱더 선택폭을 넓힘으로써 아우디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A1을 공개하며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차 라인업 강화 의지를 보였고 BMW는 뉴 M6 그란 쿠페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모터쇼를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 국내의 완성차 업체들이 아껴왔던 비밀 무기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친환경, 고연비 기술 경쟁은 이번 모터쇼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BMW i8입니다. 이 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모두 사용해서 리터당 47km의 꿈의 연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가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있고 또 일렉트릭 비클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런 차원에서 i3, i8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됐고 전 세계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i8에 이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서울 모터쇼에서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의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연료 소비 없는 전기차 모드로만 약 3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으로 서울 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장의 전기주행 거리 제고, 연료비의 부담 경감, 우수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평일에는 전기차로, 주말 장거리 이동에는 하이브리드로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리터당 약 35.7km의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는 더 뉴 S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스포트백 이트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장의 전통 강호 토요타도 프리우스 V를 공개하며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고성능만을 추구하는 슈퍼카 브랜드도 고연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포르쉐는 고성능 SUV 차량인 카이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전기 모터와 V6 슈퍼차저 엔진 통합 출력은 416마력에 이릅니다. 포르쉐 정통 스포츠카와 동일한 수준의 파워풀한 성능에 환경까지 고려했습니다. 한편 르노 삼성차는 미래 자동차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1리터로 100km를 주행하는 프로토타입카 2호랩입니다. 이 차는 60km까지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배기가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부분 컨셉차 위주였지만 이번에 출품된 대부분의 차량들은 모두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래로만 느껴지던 전기차 시대. 하지만 올해 서울 모터쇼는 전기차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띄우기 위한 보상 판매에 나서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도 제품 예약 판매에 가세하는 등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갤럭시 S6를 $100에서 $200, 우리 돈으로 11만 1,000원에서 22만 2,000원에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를 기간 한정으로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저 보상액은 $100이고 갤럭시 S4를 반납했을 때는 $150, 갤럭시 S5를 반납했을 때는 $200를 버라이즌 기프트 카드를 통해 줍니다. 갤럭시 S5를 반납하면 S6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도 두 제품의 예약 판매에 가세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상들도 나타났습니다. 제품 품귀 현상을 예상하고 제품을 다량 사들인 다음 판매해 이익을 남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 경매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지난달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가운데 3건이 감정가의 100%를 초과해 고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도 90%를 넘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는 699건으로 이 가운데 30.2%인 211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가 낙찰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 비율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14%와 18.8%로 증가한 뒤 3월 들어 3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총 192건이 낙찰된 가운데 31.8%인 61건이 감정가를 초과해 낙찰됐습니다. 또 경기도는 342건의 낙찰 물건 중 30.7%인 119건이 고가 낙찰됐고 인천은 120건 중 25.8%인 31건이 감정가 이상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경매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일반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자 경매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자산 이익률이 부채 적립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역마진 현상이 지난해에도 지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의 운용 자산 이익률이 연 4.4%인 반면 보험 부채 적립이율은 4.8%로 나타나 0.4%포인트 차로 금리 역마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역마진 금리차는 2013년 대비 0.1%포인트 줄었지만 보험사의 역마진 현상은 2005년 이후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용자산 규모가 616조 7천억 원으로 보험 부채 536조 8천억 원보다 많기 때문에 금리 역마진에도 이익은 1조 5천억 원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5.0% 이상 고금리 확정 이율 계약 비중이 26%나 되고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운용도 어려워 보험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모두 7만 5,019대를 팔아 월별 최다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7천여 대와 비교해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판매 성장을 이끈 차종은 제네시스와 엘란트라, 엑센트 등 현대차의 상위 3개 브랜드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3월 최다 판매 실적은 차종별 인센티브와 대대적인 광고에 힘입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판매 신장률이 7.5%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미주법인도 지난달 5만 8,700여 대를 팔아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기아차의 판매 호조는 올뉴 소렌토와 다목적 차량인 올뉴 세도나가 주도했습니다. 마이클 스프라그 마케팅 판매 담당 부사장은 소렌토와 세도나의 판매 증가와 함께 소울과 옵티마의 지속적인 선전에 힘입어 연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1분기보다 실적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전통시장의 식품 위생과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롯데마트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와 연계해 전통시장 내 신선식품 원산지 검사, 제조식품 안전성품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와 식품위생법 등 관리 법규 교육을 하고 신선식품, 냉장 냉동상품의 진열 온도와 위생관리 지침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 전통시장 내 집기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이랑주 VMD 협동조합 대표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경기도 오산 소재 전통시장 오산 오색시장을 품질 상생 모델 1호점으로 선정하고 상생 활동을 펼칩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해당 상생 모델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고 하반기부터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는 전셋값 고공행진과 저금리 기조 등이 한몫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창신 기자와 지금 집을 팔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궁금한데요. 이 수요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집값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가 그것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 CSI는 12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소비자 동향지수, 즉 CSI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고 반대로 100 이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116, 2월에는 118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결과까지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수요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물량은 5만 6천여 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의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집값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서브가 3월 넷째 주 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목동 2단지 아파트 89제곱미터가 2천만 원 오른 6억에서 한 6억 5천만 원 이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목동 12단지 7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500만 원 오른 4억 1,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요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부동산 서브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매도자들은 거래를 미루고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보유자들이 더 높은 값에 집을 팔려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네, 집값이 오르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큰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집값이 오를 거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집값이 소폭 오를 수는 있지만 큰 차익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나 소형 아파트 보유자가 중형으로 갈아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시기는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채가 많은 세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든 만큼 지금 매도를 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이라면 시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 다주택자들은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월세 수입보다 세금이 크면 파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1%대 저금리 시기에 은행 이자 수익보다 월세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부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입지 등이 좋지 않은 경우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아직까지는 서해 5도와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곧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봄비가 흠뻑 오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예년보다 높지만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이 20에서 60, 제주 산간지방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서울 1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대구는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국이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5도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바래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등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아침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되고요. 예년보다 높지만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 최고 5m, 남해상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서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 사이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봄의 저승사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졸음운전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졸음운전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사이 하루 평균 7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평균 14명꼴로 사망합니다. 졸음이 올 때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쐬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근길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